신한카드 신입사원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막 마음이 막 들뜨고 계시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얘기 들으니까 막 여기 막 다들 난리 나셨어요. 뭐 한마디 하면 자격증 막 쓰시고 어디 사이트 말하면 사이트 막 쓰시고 이러는데 여기 두 분은 진짜 내일 취업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봤는데. 근데 저도 어디 이렇게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열심히 적어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월달부터 상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과 좀 다를 거예요. 분명 지금만 마음 같아서는 자기소개서 오늘부터 막 쓰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막 기업 막 소개 막 이런 스크랩 해야겠다 막 이런 막 한참 이렇게 들뜨셨을 텐데 실제로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정시간에 노예가 돼서 하루에 막 기업 3개씩 막 긁어쓰기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잘못 썼어요 이름을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아 기업 자기소개서 안 본다고 막 자기소개서 안 봐 이러면서 내가 막 대충 써야겠다 막 이런 다음에 여자분들은 특히 또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여자분들은 또 아 이게 내가 자꾸 떨어진 게 사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어요. 6만원, 8만원 이렇게 주면서. 근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진은 가장 처음 찍은 사진이 가장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바꾸시면은 그거 토익 점수 어긴 것보다 더 심한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해서 2011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정말 면접을 보러 갈 때도 막 자기소개서 딱 읽으면서 나는 뭐 이런 대답해야겠다. 지원 동기는 이거고 뭐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갔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저에 대한 피드백이 없이 되게 저는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많은 편인데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냥 그대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의 시간을 공백을 두고 2012년도에 새로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를 하는데 반전은 그렇게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력서상의 스펙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토익 점수도 그대로고 또 뭐 그렇게 막 흔히들 말하는 금융권에 오기 위해서 따는 금융 자격증 그리고 뭐 요즘엔 돈 내고 따는 그런 모스 자격증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하나도 없이 다 공백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좌절한 거예요. 나는 뭘 하는 애인가 싶어가지고 사진을 바꿔야 되나? 막 그러면서 저 사진 한 번 더 찍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그게 바뀐 것은 간절함이었어요. 내가 이제 뭐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작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내가 다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표를 삼은 게 딱 하나였는데 그거였어요. 그 자기소개서 그 마감 라인이 있잖아요. 이력서를 제출하는 그거 하루 전날 제출하자. 이게 그냥 제 목표였어요. 그게 되게 쉬워 보이시죠? 정말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카드사를 워낙 이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다들 경영학과 그 비상경계 분이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많으시죠? 저도 상경계열이 아닌데 전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문과도 요새는 보통 다 부전공, 이중전공해서 경영학과 하나씩 챙기고 있는데 저는 막 혼자 문학에 심취해서 난 영문학과만 하겠다며 막 그리고 셰익스피어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난감한 거예요. 카드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카드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럼 요새 이제 카드가 어떤 지불 결제 수단을 넘어섰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카드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문화적 코드랑 결합해서 성장하고 IT 코드랑 결합해서 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막 가고 싶은데 해놓은 게 없고 저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자기소개서를 받고 이제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신한카드 1번 자기소개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원자에게 신한카드란 이거였어요. 라디오스타도 아니고 저 처음에 듣고 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게 다들 막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한카드 지원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못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일단은 카드를 알자, 신한카드를 알자라고 이제 해서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기업 이제 분석 회사 이제 알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사 소개를 들어가시죠.
그래서 인재상을 봐요. 인재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CEO의 한 말씀을 보고 내 말씀처럼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면 DAT.FSS 들어가시죠. 거기서 기업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봐요. 그러면 뭔가 감이 와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나 뭐 한국경제나 이런 뉴스 있잖아요. 뉴스 검색창에 신한카드 아니면 카드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1년치 기사를 다 읽었어요. 그렇게 다 읽으니까 회사 소개에서 막 연연 보고 계시잖아요. 막 몇 년도에 이게 새로 처음 설립됐지만 이러면서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1년치 그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 회사의 이슈가 뭐고 회사의 위치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신한카드는 그 명실상부 최고 1등 카드 선거 아시죠? 네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고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원자에게 신한카드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1번 문항이고 내가 가진 스펙이 없는데 좀 그래도 뭔가 나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길 지나가다가도 신한카드란 나에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다 제가 축구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축구를 보다가 엘클라시코를 막 보고 있었어요. 여자분들 아시는지 모르는데 엘클라시코는 바르셀로나랑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거든요. 그걸 보다가 메시가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신한카드 1등이잖아요. 바르셀로나 1등이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저는 이런 최고의 구단에서 뛰는 그런 메시 선수처럼 신한카드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게 1번 문항을 마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 3, 4번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나머지 이제 항목들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합격을 하고 이번 연도에는 진짜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얻은 자기소개서 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쓰면 돼요. 다들 적으시네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뭐 막 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솔직하게 써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여자분들 뭐 교환학생 다녀온 분들 진짜 많잖아요. 교환학생 다녀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외국인과 문제가 생기죠. 그거 해결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조직에서 나는 항상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인데 조직에 문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해결은 어떻게 해요? 대화로 하죠. 이걸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서 쓰는 건데 다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책임을 지려면 내가 이 대화로 이거를 이제 갈등을 풀었는데 어떤 대화로 풀었는지 그리고 나만의 대화법을 내가 그래서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꾸며놓은 이야기에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는 이야기를 쓰고 또 두 번째는 재밌게 쓰셔야 되는데 이 재밌게 쓰는 게 면접관들이 보면서 막 빵빵 웃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얘기를 쓰고자 했을 때 이걸 읽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혀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제가 취업에 실패했던 그 해에 제가 쓰고 좀 잘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만약에 5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적이 4명 이상한테는 와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여기 이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면접 얘기를 이제 하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실무자 면접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에 책임을 지라는 게 면접에도 동일하게 가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만약에 내가 이력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에 예를 들면 저는 이력서에 취미로 복싱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복싱을 진짜 막 매일매일 취미처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즐기고 있던 하나의 어떤 코드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복싱 쓰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면접을 보러 갈 거면 이 복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나는 이 복싱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복싱을 해서 내가 얻은 게 뭔가? 그리고 이거에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복싱 게임 룰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 1번 문항에 뭐 썼다고 했죠? 네, 제가 리오넬 메시가 되겠다고 썼잖아요.
그것도 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앞두고 바르셀로나 공부를 했어요. 티키타카 전술이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게 면접이 나온 거예요. 물론 전술이 뭐예요?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저에게 면접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축구 뭐 보면 좋으세요? 어떤 팀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나와서 저는 신나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 저는 이래서 남자 동기들과 그리고 남자 선배님들과도 축구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도정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거면 그거에 대한 사례 분명히 쓰시겠죠. 근데 사례 이외에도 만약에 그럼 본인 또 다른 사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의 어떤 하나의 기술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사례는 조금 이렇게 항목화를 시켜놓으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도 거기에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임원 면접까지 갔습니다. 저 때 임원 면접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에 카드가 사람을 좁게 뽑고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되게 긴장을 하고 갔어요. 임원 면접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은 생각해봤을 때는 그 실무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궁금한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또 그 자기소개서 면접할 때 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책임지셔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문과잖아요. 경영학과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경영학과가 아닌데 내가 이 영문과를 나와서 왜 카드업에 지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그냥 카드업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이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왜 영문과를 나와서 카드업을 지원했고, 제가 학교에서 신문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신문사인데 왜 기자 생활 안 하고 카드업을 지원했고, 또 제가 뮤지컬 동아리를 했어요. 뮤지컬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그 활동이 카드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력서를 펴놓으시고 그걸 계속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면은 그게 이제 자산이 돼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맞는 대답은 아닌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다 들어왔어요. 영문학과인데 왜 카드업, 그리고 신문사인데 왜 기자 안 하고 여기 있다,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영문학과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에서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 통찰력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신문사도 이제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제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어떤 카드사에서 내부, 외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대답을 못 해요. 기자, 저 기자 별로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자, 임원 면접 때는 이제 그런 실무자 면접 때 연습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를 조금 간략하고 그리고 조금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신한카드 이슈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경제 이슈도 당연한 거고. 근데 단지 그냥 이슈 알고 이런 이슈가 있군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슈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것은 이러이러한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자분들께 하나 더 팁을 드릴 거는, 여자분들 그런 분들 되게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가 아는 답이에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하면 입이 이미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 벌려져 있어갖고 뭡니까? 물어보는 순간 그거는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굉장히 안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아는 대답이라도 생각하는 척을 하세요. 그거는 이러면서 전 모든 질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제가 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여유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자분들의 단점이래요. 막 급하게 말하고 또박또박하게 다 말하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면접까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서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거는, 저는 2011년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혼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뭐 어디든 될 줄 알았는데 막 안 되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손해는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 기복이나 이런 거. 제가 2012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게 면접 가서 웃을 때도 그냥 내가 억지로 웃는 거랑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밝게 웃는 거랑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가 정말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서 얼마 전에 1년 동안 계속 지원자 정의입니다, 지원자 정의입니다 이 말만 하다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경험에는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다 하셔갖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좀 이상한 이런 기분을 여러분들도 곧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